논문 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네. 자, 이제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자, 논문 목차는 5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본 논문은 6챕터인데요. 내가 본 논문은 7챕터인데요. 자, 어떻게 6챕터, 7챕터로 나눠지는지 제가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에는 연구 필요성이 목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논문의 구성까지 들어갈 때 어떤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참고 논문 분석을 할 때 레퍼런스를 2개를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주제와 매우 비슷한 논문을 하나 찾으셔야 되고, 이게 우리 학교 논문이 아니면 우리 학교 논문을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2장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 이론적 배경과 이 3장 연구 방법 안에 이 이론적 근거와 이론적 배경이 2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이론적 배경은 모형 연구의 변수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2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설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모형의 이 선을 긋는 인과관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이 선을 긋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근거는 여기에다 쓰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론적 근거는 2가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모형의 변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실 때는 일단 개념, 구성 요소, 선행 연구 등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일 강의를 통해서 이제 실제 논문 챕터의 각 절에 이게 어떻게 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요걸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자, 3장 연구 방법에는 모형과 가설을 쓰게 됩니다. 모형은 내 연구 도면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가설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측정 도구는 설문 문항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척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측정 항목, 그다음에 근거 선행 연구까지 정리하는 거고요. 분석 방법은 표본 선정 방법, 표본 추출 방법,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설계가 다 끝나면 보통 이걸 가지고 프로포절에 대한 단계가 있는 선생님들의 학교에서는 1, 2, 3장을 써서 프로포절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프로포절 심사는 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어떤 걸 보강하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프로포절입니다. 그래서 3장까지만 합니다. 자, 데이터를 그래서 설계가 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비로소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수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든 설문지를 실제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들에게 뿌려서 데이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끝난 다음에 코딩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한 결과를 4장에 정리를 하고요. 5장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학문적 시사점, 실무적 시사점, 연구 한계, 향후 연구 방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장 챕터가 끝나는데, 아까 6장을 봤는데 7장을 봤는데, 이럴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2장이 이론적 배경이 2챕터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2챕터로 나눠요? 내 연구 대상을 굳이 설명을 할 때 내 연구 대상을 다른 챕터로 2장 챕터를 따로 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장 안에 절로 들어갈 수도 있나요? 절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구 대상을 굳이 설명을 따로 빼서 해야 될 때 요 이론적 배경이 2챕터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방법이 2챕터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 연구 방법이 2챕터로 나눌 때는 이 가설에 대한 내용만 챕터를 하나 따로 3장으로 끊고, 도구랑 연구 방법만 챕터를 하나 끊어서 이걸 2챕터로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자, 연구 결과를 2챕터로 가져갈 때는 많지 않습니다. 결론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챕터, 그러니까 6챕터, 7챕터로 나눈다 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네, 목차들의 예시입니다. 네, 쭉 보고, 네, 가겠습니다. 자, 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논문 작성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 네. 공부와 일을, 물론, 네. 공부에 기반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자, 공부와 일의 이제 차이를 저한테 말해봐라. 그러면 공부는 인풋이 목적이고요.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어, 일은 아웃풋이 목적입니다. 뭔가 바깥에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어떤 걸 하시는 분들이었냐면 지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내 안으로 흡수를 하고 내 안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자, 논문을 쓰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아웃풋을 꺼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 뭔가를 인풋을 하는 방식과 아웃풋을 꺼내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처럼 논문을 생각하시면 매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쉬운 작업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웃풋을 내놓고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일단 공부와 관련된 습관이 인풋과 관련된 습관을 아웃풋 형식으로 바꾸는 게 잘 안 돼 있고요. 공부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이제 효율적인 성과를 낼 때 중요한 방식은 몰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몰입의 단계를 가지 않으면 이제 아웃풋이 잘 안 나는데요. 몰입은 이제 단번에 바로 몰입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몰입을 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와 이제 중기와 이제 이게 성과가 나는 정말 초고도 몰입에 가는 여러 단계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거치시기 때문에 확보해야 될 한꺼번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주일에 공부할 수 있는 총 시간이 만약에 14시간인데 매일 2시간씩 내는 거랑 이틀에 몰아서 14시간, 7시간씩 이틀을 내는 거 중에서 어떤 게 몰입이 더 좋냐면 7시간씩 이틀을 몰아서 내는 게 몰입에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몰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매일 2시간을 확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몰입을 하기 직전에 스탑하고 몰입을 하려다가 몰입을 하려다가 그쳐가지고 이 14시간이 거의 다 시간이 안 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돼요. 이해되세요? 제 얘기? 네. 그러니까 네, 그죠. 몰입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논문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몰입의 단계까지 갈 때까지 내가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익숙하지 않은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 몰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할 때, 논문을 작성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은 짧게, 총 시간은 많이 이렇게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반대로 하세요. 나 한 학기 만에 못할 것 같아. 나 2학기 석사 할래. 길게 잡았고 매일 조금씩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늘게 길게. 논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짧고 굵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논문을 도와드릴 때도요. 석사 논문은 6개월, 박사 논문 1년 계약으로 잘라서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논문 작성 시간은 저희는 석사 논문 4개월로 자르고요. 박사 논문은 8개월 이하로 자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지도를 받으면 내가 시간 투자 많이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천만에 만만합니다. 네. 우리 회사에 지도를 받으셔도 시간 확보는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하는데 혼자 할 때보다 어떨까요? 당연히 계속 매주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쭉 끌려가면 끝내요. 네. 이게 논문 작성을
제대로 빨리 몰입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간을 짧게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한 사람인데요. 경영학에서 성과를 내는 방법 중에 전략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략적 사고를 이해하시려면 전략이란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전략은 이기기 위한 방법을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이기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정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정하기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전략적 사고는 다시 말할게요. 정확한 목표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자, 정확한 목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기업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리는 게 궁극적인 성과인데 매출과 이익을 뭘로 잘 올릴 수 있어? 그러면은 품질을 좋게 하면 되지. 유연성이 잘 되면 되지. 그 다음에 가격을 싸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것들을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잘할 건데? 다 잘할 거야. 다 잘한다는 건 전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기업이든 사람이든 자원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는 기업도 없고요. 다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자원의 한계를 파악하고 내가 달성할 목표를 정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 안에서 자원 배분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간의 한계와 여러분들의 역량의 한계와 이제, 그쵸?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제 우선 시간의 한계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단기에 빨리 끝내서 이걸 빨리 파악하면 되게 좋은 효율적인 거. 중기 시간이 걸려서 이거 기간을 중기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장기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전략으로 내가 이것들을 시간 확보를 하고 배분을 할 거냐라는 걸 정하는데 저는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논문의 구조 파악을 하는 일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제 강의가 그 강의입니다. 구조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도대체 논문은 무슨 내용을 채우는 게 논문이다라고 하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별 특성입니다. 챕터 특성입니다. 그래서 1장에 뭐 들어가고 2장에 뭐 들어가고 3장 뭐 들어가고 4장 뭐 들어가고 5장 뭐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 2시간 하고 내일 2시간 하면 다 알아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4시간만 들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차 학기에 배워야 되겠어요? 3차 학기 끝나고 이거를 석사 3차 학기 끝나고 논문 주제 정할 때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1차 학기에. 네. 바로 네. 논문을 리뷰 숙제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이 석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누리미디어하고 연계해서 제가 2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학교 특강도 나가거든요. 학교 특강을 나갈 때는 코로나 때까지는 다 줌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와달라고 하면 오프라인도 가요. 당연히 서울은 오프라인으로 가고요. 제가 지방도 오프라인 와달라고 하면 제가 여건이 되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고, 대학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혹시 뭐 이것과 관계된 어떤 선생님들이나 뭐 누군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면 요청을 하세요. 물론 강의료 있습니다. 이것처럼 무료 강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 학기가 겨울방학에 뭘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통계 패키지를 공부하고 가셔요 라고, 양적 연구는 그렇습니다. 질적 연구는 연구 방법론을 공부하고 가셔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연구 방법론을 익히고 네, 가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데이터를 다룰 줄 알면 교수님들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장기는 이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제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키워드 넣어서 단번에 될 것처럼 말했지만 주제를 단번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고민이 굉장히 긴 고민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내 거 발표만 달랑 읽어가지고는 주제 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개든 10개든 어사인된 모든 논문을 싹 다 읽고 가셔야 돼.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렇게 모든 과목, 어사인된 모든 과목의 논문을 읽는 게 습관이 되면 이제 주제가 익숙해지세요. 아시겠죠?